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내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핵심 인물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도리어 내란을 막아선 의인들을 기소하려는 황당무계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마저 가볍게 무시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지만 재판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1차 탄핵을 피하기 위해 읽어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이 사실은 한동훈 측에서 직접 써준 시나리오였다는 정진석의 폭로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탄핵을 막아주는 대가로 권력을 이양받으려 했던 이 추악한 야합이야말로 내란의 연장선이자 명백한 가담 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점을 내란의 종결로 보아 한동훈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지만 종합특검이 탄핵 소추 가결일인 12월 14일까지를 내란 기간으로 재정의하면서 드디어 그를 법정에 세울 결정적 길이 열렸습니다. 권력 야욕을 위해 국민을 기만한 자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전모를 밝혀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이다 같은 진실이 추천되고 전파됩니다. 지금 바로 그 실체를 확인하시죠. 한동훈 특검 조사의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는데 종합특검 측에서 한동훈이 안 나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안 나왔는데 종합특검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재소환이 없다. 예, 소환하지 않겠다.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부릅니까? 예, 이럴 거면 뭐하러 불러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고인 신분이고 1차 통보, 2차 소환 통보를 한 다음에 안 나오니까 그냥 재소환도 없다. 23일에 우리 끝나. 그런데 그럼 왜 불렀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 통보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 뭘 조사하려고 했냐면 계엄 다음날 당정대 회의, 이건 많이 지금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답변 없이 불출석하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근데 특검은 수사기한을 고려해서 재소환을 포기한다. 한동훈은 정치검 정치 수사를 도울 생각이 없다. 수사를 받는 거는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혐의가 있으니까 부른 건데, 일단은 참고인이고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확인이 되면 피의자로 바로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이 가능한데 특검에서 애초 알려져 있기로는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 때 계엄을 합리화하는 논리들이 막 개발이 됐잖아요.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박성재, 방기선, 대통령실 정진석 등 오후 2시에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한 얘기들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판결문에, 이진관 판사가 판단했던 그 판결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혐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놔서 전 뭐가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후 2시에 이렇게 3시간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후속회동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진관 판사가 판결문에 적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참고인으로 해서 불렀는데 안 나오니까 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날 당정대 회의에서 시작을 해서 대통령실 회의를 했다가 밤에는 삼청동 안가회동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오후 2시 당정대, 오후 5시 대통령실, 오후 7시에 삼청동 안가회동까지 이어져서 계엄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개발이 되고 마련이 되잖아요. 박성재 1심 판단 재판부의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내란 특검이 이걸 수사를 안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기록을 보다가 야 이거 문제 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판결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가지고 이 세 번의 연속된 회동에 대해서 연결하고 이 관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을 그냥 참고인으로 해서 불러서 안 오니까 끝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왜냐, 이 일 다음에 한덕수와 한동훈이 윤석열을 또 만나가지고 탄핵안 1차 탄핵안을 부결시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야 다 부결해, 투표 참여하지 마 라고 1차가 부결된 게 12월 7일이에요. 그리고 12월 그날 또 그 윤석열과 한덕수, 한동훈이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하잖아요. 당과 정부가 공동 통치하겠다. 사실상 공동 통치하겠다라는 우리 헌법에 적혀있지도 않은 대리 통치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종합특검의 논리라면 이것 자체가 지금 내란에 부역한 겁니다. 내란에 부역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고 끝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홍정원 차장 오늘 오전 뉴스공장 인터뷰부터 뭐 제가 또 따로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언론도 쓰지 않는다. 언론에 한 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예. 이런 거 하라고 종합특검, 2차 특검을 우리는 국민들이 하라고 그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라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린 진짜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예. 특검도 1차 특검과 2차 특검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싸우는 것 중에 가장 큰 쟁점 하나가 내란이 언제 끝났냐 라를 가지고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제 해제를 공고했을 때 국무회의 의결해가지고 공고했을 때 계엄 해제일이 내란 종료 시점이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종합특검에서는 아니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그러니까 10일 차이가 나요. 10일 차이가 나서 이 탄핵안이 가결돼서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내란 관련 행위가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특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특검의 논리라면 지금 이 특검의 논리라고 하면 한동훈을 수사했어야 돼요. 한동훈은 자기가 체포 명단에 들어갔다. 계엄군이 너 잡을 것이다라는 것을 12월 3일 밤에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국회로 갔다라고 말도 했고 자기의 책에도 썼어요. 그렇다면 야당 대표인 나를 계엄군이 잡아간다는 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이고 그럼 자기가 알았잖아요. 불법 계엄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당정대 회의 그리고 대통령실 회의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당론을 만들고 한덕수와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공동통치를 발표하고 이런 행위들이 12월 14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입니다. 한동훈이. 그러니까 불법 계엄임을 알았던 한동훈이 적어도 종합특검의 논리라면 내란이 지속되고 있을 때 한동훈은 자기의 행위로 한동훈의 이런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종합특검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하면서 홍장원이나 M1 조성현 같은 사람 불러다가 지금 기소를 한다고 하니 언론으로서도 이제 기자로서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할 거면 종합특검 뭐하러 했냐라는 생각까지 물론 종합특검 고생하시고 김태효나 뭐 감사원의 유병호 같은 사람 구속 기소한 거는 잘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특검을 한번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굵직한 내란의 진짜 1차 특검이 몰박혔던 내란의 굵은 뿌리 끝까지 파내주길 바랬는데 곁다리 남은 잎사귀 같은 것만 건드리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작 한동훈이나 정진석,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한동훈은요 내란에 사실상 가담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계엄에 실패해서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윤석열이를 탄핵을 안 시키겠다. 대신에 나한테 권력을 달라. 뭐 요렇게 뒤에서 야합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시계를 2024년 12월로 돌려가 보죠. 윤석열이가 12월 3일 계엄을 선포했었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몇 시간 안 돼서 실패로 끝납니다. 윤석열이가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했지만 끝끝내 실패하고 결국에 계엄 시도가 무산됩니다. 그러자 윤석열의 주변 인물들,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모여서 이른바 당정대 회의라는 걸 해요. 이 당정대 회의에서 뭘 결정합니까? 윤석열의 탄핵을 무조건 막자.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한동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정대 회의에 한동훈을 끌고 와요. 그러면서 탄핵을 막아주기로 다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동훈이가 한덕수하고 나타나지. 그 대국민 담화문 발표한다고 그러나요? 입장 발표한다나요? 딱하니 나와가지고 윤석열은 질서 있게 퇴진하고 대신에 한덕수하고 한동훈 둘이서 권력을 양분하겠다.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결국 그게 한동훈이한테 권력을 주겠다 이 말이죠. 당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표를 다 합쳐봤자, 심지어 거기에 이준석 있는 개혁신당까지 다 합쳐봤자 192표였어요. 8표가 모자랐습니다. 8표가 넘어가야지, 8표가 더 들어와야지 윤석열이가 탄핵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8표를 쥐고 있는 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한동훈이었죠. 한동훈이가 친한 게 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탄핵에 동의를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됐다? 윤석열은 탄핵을 회피할 수 있는 거야. 자, 한동훈은 이거를 합의를 해주고 권력을 대신 누리기도 이렇게 뒷구멍에서 합의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최근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새로운 증거를 하나 더 내놓겠습니다. 이거는 내란 사건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당시 정진석 대통령 실장이죠. 대통령 실장이죠. 예. 비서실장인가요? 대통령 실장인가요? 정진석 실장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조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윤석열 탄핵 안 시키기로 하고, 거기에 한동훈을 한동훈까지 동참시키기로 하고, 한동훈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써주는 대국민 담화문을 윤석열이가 그대로 가서 읽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7일인가요? 그날 아침에 윤석열이가 대국민 담화문인가 사과문인가를 발표해요. 근데 그게 누가 써준 거라고요? 한동훈이가 써준 거야. 한동훈이가 써준 걸 그대로 읽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이요. 일단 관련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동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오전경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작성해 준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 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조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4시경 당정대 1차 회동을 하고 그 이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2차 당정대 회동을 통해 당내 컨센서스가 정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면담에서 나왔던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었거든요. 그 결론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총을 통해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599쪽 5행부터 19행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예, 검사의 질문 먼저입니다. 결국 위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논의하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위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답합니다. 네, 당정대 회의에서 정해진 당의 제1의 컨센서스는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돌아가서 바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였던 것이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답합니다. 네, 당정대 회의에서 정해진 당의 제1의 컨센서스는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돌아가서 바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였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돌아가서 바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였던 것이고요. 2024년 12월 7일 오전경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작성해 준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오전경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작성해 준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 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 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 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12월 12일 담화문 발표를 했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위 담화문 발표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내란 범행을 자백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 네, 어떻습니까? 여기 나올 게 다 나왔습니다. 추경호하고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탄핵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당정대 회의에서 했고 당정대 회의에서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추경호는 그래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지 입맛에 맞는 대로 막 사과문 같은 거 써서 윤석열한테 준 거야. 이거 읽어. 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너 탄핵 안 시킬게. 그 말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보니까 뭐야? 윤석열이가 첫 번째는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래가지고 탄핵을 면했단 말이야. 12월 7일 날 탄핵을 면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가 입장을 싹 바꾸죠. 그래서 12월 12일 날 발표되는 사과문에서는 완전히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동훈이 말대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어쨌다? 열받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탄핵 찬성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12월 14일 날 탄핵은 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놓고 윤석열은 뺏기지 않으려고 했고 한동훈은 빼앗으려고 했던 겁니다. 탄핵을 안 시킬게, 나한테 권력 넘겨라 였는데 윤석열이가 탄핵을 일단은 피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가지고 이것이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정리하면 뭡니까? 당정대 회의, 그러니까 이게 12월 4일 계엄이 선포된 바로 계엄이 실패로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오후 2시, 그것도 한덕수 총리 공간에서 열립니다. 이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을 막아주자라고 결의를 했다라는 거야. 심지어 한동훈은 이제부터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해서 사과문까지 줬다라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1차 탄핵을 저지시켜 준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 과정이에요. 자, 12월 4일부터 12월 7일 그리고 12월 8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찾아가. 그래서 한남동 공간에서 만나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윤석열이가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탄핵이 무산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가 뭘 엽니까? 한덕수를 떡하니 불러다가 한덕수하고 나란히 서가지고 앞으로 윤석열은 질서 있게 퇴진시키고 한덕수하고 한동훈 둘이서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 정부를 계속 운영하겠다, 요렇게 발표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 일이 바로 12월 6일, 7일, 8일, 9일 요 사이에 쫙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 국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야, 한동훈, 네가 뭔데 권력을 네가 나눠 갖겠다는 거냐? 라고 하죠. 당시 있는 기자들도 한동훈 이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군 통수권은 누가 질 건데? 여기에 홍준표도 가세를 하죠. 홍준표도 가세를 해서 지금 장난치지 말라고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약간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자마자 이때는 윤석열이가 뒤통수를 치고 나오죠. 그래서 12월 12일에 발표되는 2차 사과문에서는 윤석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야. 그리고는 12월 14일 날 빡친 한동훈이가 탄핵에 동의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살려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란 역적이에요. 내란 역적이 처벌을 안 받도록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 대가로 지가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내란이에요. 근데 이 내란 행위를 한동훈이가 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박성재의 그 판결문에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한동훈이가 홍철호한테 홍철호가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한테 한동훈이가 불러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전화로 불러줘. 그 불러준 내용을 홍철호가 다 받았어가지고 그거를 윤석열한테 갖다 줬다는 거야.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옵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 김주현도 관여를 합니다. 뭐 추경호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박성재도 여기 끼어들었어. 이거는 누가 봐도 내란입니다. 내란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현재 법원에서는 내란이 끝난 시점을 계엄이 해제된 시점 2024년 12월 4일 새벽 6시로 잡고 있는데 그때 내란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내란을 위한 시도들 또는 내란을 은폐하려는 시도들, 내란 주범을 도피시키려는 시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실질적으로 끝난 거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윤석열 탄핵소추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란이 끝난 시점을 지금과는 달리, 그러니까 내란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잡아놓고 있는 그 날짜 그대로 하면은 한동훈이가 빠져나가거든. 근데 보시다시피 한동훈은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을 처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법리 분석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 하나가 내란이 벌어진 시점, 내란이 종료한 시점, 이것을 기존의 이 해석과는 다르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만 진행되면 한동훈 감옥에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내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동훈 정말 내란 가담 안 한 거 맞나요? 예? 이거 누가 봐도 한동훈이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닌가요? 자, 한동훈이가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증거는 이 박성재 메모에서도 나옵니다. 박성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돼서 현재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박성재가 작성한 메모가 있었어요. 이 박성재 메모가 압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재판 자료, 재판 증거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동훈이가 가담했고 심지어 검사들이 대거 가담했다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 검사들이 만든 자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은 물론이고 현재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정대 회의 내용도 이 박성재 메모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한동훈, 추경호, 박성재 등등이잖아요.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 자체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고 대부분이 현재 기소되었거나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뭐를 얘기를 합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얘기를 해요. 당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상대로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은 질서 있게 퇴진할 것이다. 그래서 직무가 배제될 것이다. 대신에 국무총리하고 한동훈 지가 협의를 해서 국정을 차질 없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권력이 한동훈으로 이양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의 본회의에서 탄핵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요, 처음에 내란 벌어지고 그래 국회 본회의장에 숨어있고 할 때는 윤석열을 당장이라도 탄핵할 것처럼 했어. 그런데 윤석열 만나고 난 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장을 확 바꾼 거 아닙니까? 이거 내란 맞죠? 이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와, 진짜
지금 보면 재밌는 거요. 여기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추경호,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홍철호, 정진석, 이 사람들은요 지금 다 기소가 되었거나 이미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유일하게 당정대 회의에 참석해놓고도 아직까지 수사조차 받지 않은 사람 한동훈밖에 없어. 이네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같은 공범인 한동훈은 왜 처벌 안 받냐고. 더군다나 앞서서 관련된 진술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동훈을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유일한 그 걸림돌이 뭐냐?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란이 언제 끝났느냐라는 내란 종료 시점 때문입니다. 이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이 상황을 좀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2월 3일 10시 20분에 계엄이 선포가 되죠. 내란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2월 4일 새벽 1시 6분에 계엄 해제가 의결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계엄 해제가 실제로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뒤인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 의결이 됩니다. 이때부터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달쯤 지나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석 달 뒤에 윤석열이 실제로 탄핵당해서 파면됩니다. 내란을 시작한 것이 12월 3일이라면 그러면 내란이 끝난 거는 이 중에 언제로 봐야 할까요?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계엄이 해제된 시점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이것이 1번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적어도 윤석열이가 권좌에서 물러난 시점, 적어도 직무가 정지된 시점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2번. 그리고 실은 윤석열이가 감옥에 간 순간부터, 윤석열이가 체포된 순간부터 내란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윤석열이가 공식적으로 파면이 돼야만이 그래야지 내란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이 해제됐다고 내란 종료라고 보는 건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 의결 사이에 이 사이에 탄핵 저지 모임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탄핵 저지 모임은 이거는 그 실질이 내란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란의 연장선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란 종료를 계엄 해제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을 처벌하려면 지금 그 내란 특검이 정해놓은 내란 종료 시점, 이거는 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을 처벌을 못하고 있고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계엄이 내란이 끝난 시점을 옮겨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아니 적어도 우리가 한동훈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한동훈은 내란에 명백하게 가담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내란으로 처벌을 받고 있거나 이미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왜 한동훈만 빠져나갑니까?